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뉴욕특파원 김용갑입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가 스타벅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유지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112달러에서 12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월가에서 이 같은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스타벅스에 단기적인 리스크들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중장기적으로는 잠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타벅스의 중장기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의 스타벅스 주가는 저점 매수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미래가 없을까요? 이 스타벅스의 전략과 주가는 어떻게 움직여 왔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타벅스의 성장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매장인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로 가고 있는데요. 이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는 스타벅스의 매장 종류 가운데 하나인데 고급 원두로 만든 핸드드립 커피와 음식 그리고 칵테일까지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매장입니다. 2014년에 미국 시애틀에 첫 등장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딱 6개만 있습니다. 이곳은 뉴욕 맨하튼 첼시에 위치하고 있는 리저브 로스터리입니다. 이곳에서는 특별한 경험들을 또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스타벅스의 CEO는 항상 경험을 강조해 왔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함께 보시죠. 지금 바로 이렇게 로스팅하는 장면을 직접 이렇게 생생하게 볼 수가 있네요. 오! 여기도 완전 향이 느껴져요. What's your name? Kim. Thanks, Kim. 근데 여기 팁 누르라는 거 없네요. 원래 스타벅스 그 팁 누르는 란이 결제하기 전에 나오잖아요. 여긴 없네요. 16.33 2만원 정도 나온 거구나. 한 잔에 7.5니까 한 잔에 10,000원 정도씩 하는 거네요. 오, 맛있다. 스타벅스의 맛이에요. 근데 이 스타벅스의 등장은 집과 직장에서만 마시던 커피의 공간을 바꿔놨습니다. 스타벅스는 집과 직장 외에 사람들이 커피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이 세 번째 공간을 만들어낸 브랜드입니다. 지금의 스타벅스를 만든 것은 하워드 숄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작은 1971년 샌프란시스코의 대학 동창인 제리 볼드윈 그리고 고든 보커 그리고 제프 시글의 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세 명이 시애틀에서 작은 매장을 열고 커피 원두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1987년에 34살이었던 하워드 숄츠가 이 스타벅스를 인수하면서 지금의 스타벅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하면서 스타벅스는 현재 세계 1위 커피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실 초창기에는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원두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워드 숄츠 손으로 가면서 성장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하워드 숄츠는 고객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스타벅스를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집과 직장 외에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소통을 하는 장소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을 환영하고 또 감동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스타벅스가 고객을 번호 대신 이름으로 부르고 또 컵에도 이름을 적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동시에 스타벅스의 커피 맛으로 품질을 지키기 위해서도 또 노력을 해왔습니다.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서 일관된 맛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일관된 맛은 고객이 전 세계 어느 지점을 가도 스타벅스에 대한 똑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관된 맛은 고품질의 맛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벅스는 고객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직원들도 꽤 잘 챙겼습니다. 심지어 CEO가 이 스타벅스의 주가보다 바리스타 직원에게 초점을 맞추겠다는 발언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워드 숄츠는 1988년에 이 스타벅스 모든 직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했는데요. 스타벅스가 1990년에 첫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흑자도 내지 못하던 기업이 직원들의 의료보험부터 챙긴 겁니다. 다음 해인 1991년에는 스타벅스의 모든 직원들에게 스톡옵션도 지급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직원은 단순히 노동자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사업의 파트너가 됐습니다. 스타벅스는 직원들을 파트너라고 부릅니다. 하워드 숄츠는 고객과 만나는 직원들을 잘 챙겨야 고객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험이 실제로 이 스타벅스의 운명을 가르는 요소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워드 숄츠의 생각이 증명이 됐는데요. 스타벅스는 1992년에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전 세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워드 숄츠는 2000년에 물러납니다. 이 하워드 숄츠가 물러난 2000년에는 3,500개 수준이던 점포가 그런데 2007년에는 15,00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평균 한 1,500개 정도의 매장이 추가로 열리고 또 매출도 2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몸집을 불렸는데 그런데 점차 스타벅스가 급격한 외형 성장과 동시에 이 특유의 스타벅스 감성을 잃어버리면서 문제가 생기고 또 주가도 폭락합니다. 그렇게 금융위기를 또 맞게 되고 주가는 50%가 폭락하고 결국 하워드 숄츠는 2008년에 다시 CEO로 돌아옵니다. 당시에 하워드 숄츠의 컴백만으로도 이 스타벅스의 주가가 10% 가까이 뛸 정도로 컴백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하워드 숄츠는 돌아오자마자 미국 내 모든 매장의 문을 하루 동안 다 닫고 이 13만 명에 달하는 바리스타에게 커피 만드는 방법을 다시 재교육부터 합니다. 스타벅스는 커피의 맛과 고객 경험의 공간을 다시 이렇게 재건합니다. 이 과정에서 약 1,000개의 지점을 폐쇄하고 6,000명이 넘는 직원도 감축을 합니다. 이 몸집을 줄여서 고객들의 경험을 위한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봤습니다. 주가는 이때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새로운 지점을 더 열지 않았지만 이 동일 매장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이 스타벅스가 말하는 고객의 경험은 곧 매출이었고 주가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9년에 스타벅스의 주가는 150% 가까이 급등을 했고 또 한동안 주가 상승세가 그 이후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속도 조절을 마친 이후에 스타벅스는 다시 성장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 스타벅스 고객의 경험을 만드는 공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현재 있는 이 리저브 로스터리입니다. 이곳에서 고객들은 스타벅스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경험과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스타벅스가 이 리저브 로스터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해주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단연 이탈리아 진출 사례입니다. 스타벅스는 뒤늦게 2018년에야 커피로 유명한 이탈리아에 진출을 했는데 이때 이탈리아의 1호점을 이 로스터리 매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공략하기 어려운 국가인 이탈리아를 공략할 때도 바로 고객의 경험이라는 키워드에 다시 집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현재 스타벅스 CEO이자 펩시의 CCO 출신인 이 렉스먼 네러시먼도 이와 같은 중장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스타벅스는 과거처럼 위기를 또 맞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대표 브랜드로 인식이 되면서 불매 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또 중동 지역에서 매출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 문제도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렉스먼 네러시먼은 스타벅스의 장기 성장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렉스먼 네러시먼은 트리플샷 재창조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경험, 디지털, 글로벌 확장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객의 경험은 고객의 니즈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이브 스루라든가 배달 전용 매장과 같이 목적이 명확한 매장의 혁신으로 고객들에게 굉장히 차별화된 경험을 통해서 고객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 디지털 확장은 전 세계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을 향후 5년 안에 7,500만 명으로 2배 늘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스타벅스는 2가지의 펌프를 추가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효율성, 그리고 다른 하나는 파트너 문화입니다. 현재 30억 달러 규모의 효율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또 파트너 문화를 활성화해서 고객의 경험을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스타벅스가 실행하고 있는 이번 중장기 플랜도 과거처럼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매경 월가월부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